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정말 어렵네요. 정말 자, 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0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6만원입니다. 아니, 며칠 동안 벌어놓은 걸 한 방에 또 털어넣어버리네요. 이 1,400 깨지면 안 되는데, 참, 대략 난감입니다. 오늘은 주말 보내고 나면은 이게 자꾸 감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주말 쉬고 나면은 갑자기 또 승부를 걸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잘못 읽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방향 예측도 조금 틀렸고 제가 가진 종목들도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야 되나요? 올라갈 때 바로 이익 실현 착착착 했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은 발생됐고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장 끝날 때쯤부터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저 정도 아니었는데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0.2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왜 저렇게 많이 급격하게 빠지는지를 아직 체크는 못했고요. 일본 증시도 지금 1.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있었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유럽 증시가 독일 증시가 못 올라오고 있다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도 뭐 봐줄만 했는데 독일 증시가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독일 증시가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도로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크레디트 스위스 CS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S 그룹이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설명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아직까지 안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SVB 사태가 생겼을 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를 했죠. 그리고 CS 문제 생겼을 때 스위스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또 막았는데요. 그래놓고 막혔는 줄 알고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가는데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추가로 또 금요일날 안 좋아갔는데 주말 동안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추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그게 하고 여튼 몇 군데가 다 안 좋았습니다. CS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그나마 주말에 또 이 뉴스가 나왔어요. UBS가 아마 스위스의 제1은행인 것 같아요. 이 CS가 두 번째인 것 같고 대충 느낌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UBS에서 CS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인수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불발됐었는데 이게 극적으로 일요일 끝날 때 내가 우리장 들어올 때쯤 되면 이게 극전환을 해버립니다. 인수 합의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해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지나면서 점점점 조금씩 밀리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발 금융 불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주말에 워렌 버핏 벅스 해시웨이 그쪽에 담당자가 정부의 인사를 만나가지고 이 금융 지역 은행들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벅스웨이 같은 경우는 리먼 때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권 위기가 생기면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은행을 이제 매수를 해버리죠. 보통 싼 가격에 그냥 버핏 입장에서도 좋죠. 그러니까
폭락하고 있는 거 그냥 그 인심 쓰듯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고 가서 헐값에 그냥 주워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연쇄 부도나는 것보단 나으니까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봐서 어딘가 모르게 지금 내부적으로 좀 심각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뭐 그 사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바로 자금을 투입하고 막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과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의문을 가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 해결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간다. 그리고 인수하는 측에서도 인수했다가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헐값에 줍는 건 하겠지만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할 겁니다. UBS도 지금 CS 인수할 때 가격을 억수로 낮게 잡아가지고 결렬됐었는데요. 후반에 가서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좀 넣어갖고 그래도 인수해라 막 이렇게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매계자 먹기로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 CS가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 부실을 UBS가 따놔가지고 UBS까지 같이 위기를 겪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대책이 없겠죠. 1, 2위 은행이 같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금 그 미국 선물 지수가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어느덧 마이너스 0.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UBS에서 CS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길래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 CS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증시가 상승하는 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의 하락은 그 내려가면 항상 들어올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보시면 내려가면 항상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악재로 반영이 된다면은 못 들어올리고 그냥 계속 밀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못 들어올리고 더 밀려버리는 추세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흐름까지 봤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는 거의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기서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게 급격한 하락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요소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은행이 부도나는 게 지금 벌써 2개째 부도난 것 같은데 이게 연쇄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죠. 뱅크런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몰려가면 그게 이제 더 악화될 겁니다. 돈이 더 이제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돈이 부족해지니까 연쇄 부도 뭐 그럼 이제 그 은행에 또 그 돈 빌려는 기업들 이런 쪽에 타격 해갖고 이제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이 사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가진 정보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장 끝날 때만 해도 보합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8까지 가고 있으면서 점점점 낙폭을 더 키우고 있다는 이 부분. 공포지수가 전 S&P 500 빅스를 보는데요. 20 정도에 계속 가다가 이번 위기가 나오고 나서 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거 30 넘어가면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한 2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문제는 선물을 2,500계약을 더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 대충 1조 정도 매도해놓은 1조 4천억 했다가 4천억 정도 대수하고 한 9천억 정도 남았었지 싶은데 이게 지금 오늘 또 한 2,500억 더 했기 때문에 1조 넘게 1조 한 2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을 매도해버렸고 풋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포지션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급등나가는 상황에서 예측하는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은 뭐 돈 버는 걸 떠나서 오늘 제가 한 15만 원 잃었지만 잃었다고 해서 이거 본전하려고 종목을 매수하다가는 더 큰 손실에 더 큰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마지막에 그 제가 위기 관리한다고 그 포지션을 확 정리를 했습니다. 환율도 한번 볼까요? 이 시장이 뭐 불안불안하니까 1311원 일단 환율은 그 1300원대를 돌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그 긴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가 3.325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건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지난번에는 4.0 돌파할 때는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반영돼 갖고 10년 국채 금리가 4.0을 돌파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긴축 우려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3.3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 보니까 그 위험 신호가 오니까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매수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는 쭉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내려오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안전자산인 국채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오늘 조금은 그래도 좀 안 되겠네. 27,000달러까지 돌파를 했고요. 아까 28,000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금도 지금 199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안전한 쪽으로 돈을 옮기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뭐 제가 가진 거 다 손절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CNC 인터내셔널 아침에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좀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이게 계속 보이는데요. 아침에 올라갈 때 이거 200만 원 가지고 있던 데서 100만 원 이익 실현을 했어요. 이건 잘했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 추가로 이걸 300까지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니까 손절해버리니까 이익 실현한 것보다 더 많이 손절해버렸습니다. 가만 놔뒀으면은 손실이라도 안 봤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좀 났었고요. 그 다음 도안지니어링도 아침에 조금 오를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거의 뭐 약보선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는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했었는데 얘들도 지금 물린 느낌입니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는 아니지만 매도를 약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요일에 못 끌어올렸거든요. 여기서 들어올렸어야 되는데 못 끌어올리니까 이제 전부 다 손절 물량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버렸고요. 또 뭐 있었죠? 도안주니 맥커스. 와 이거는 정말 좀 맥커스는 진짜 이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들은 세력을 못 이길 것 같아요. 눌릴 때 여기서 손절했는데 이걸 또 땡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실 보고 정리해 버렸고요. 그래서 대체로 다 손절하면서 날려 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확실히 돈 잃는 날은 힘이 안 나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은 전부 손절했습니다. 뭐 이익 실현한 것도 있고 손절한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손절했다고 표현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오늘 손실 났으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뭘 잡았냐면 우림 PTS라는 종목 잡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매매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100만원 3등분 해갖고 33만원 매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수익도 안 나고 좀 피로도만 쌓이고 이런 것 같아서 할 때는 제대로 그냥 배팅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잡을 때는 300만원까지 팍 배팅을 치고 아니면 또 손절하고 이렇게 승부를 거는 식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승부 거는 것마다 계속 깨졌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제대로 승부를 보자고 선택했는 종목이 우림 PTS였어요. 근데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좀 느낌이 대강 오거든요. 금요일 그 요때도 지금 요 올라갔을 때 요때가 뭐냐면 실적 호전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다음 밀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올 일이 별로 없는데 계속 조금씩 밀어 올리길래 이때 이제 좀 좀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쫙 올라가길래 찾아보니까 이게 의외로 재료가 괜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아침부터 여기서 도전했을 건데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줄 거 놓고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약간 지금 손실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잡았다가 정리했으니까 손실이 약간 발생했죠. 손절 느낌이 조금 나게 돼 버렸는데 어쨌거나 이 종목이 지나고 보니까요. 좋았던 이유는 진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고점 부분에서 안 내려가고 계속 버티는 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지금 자꾸 컨트롤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 제대로 배팅을 잘 못하는 그런 실력 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트랜스미션하고 산업용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속기 그러면 로봇 쪽에 그거 있죠. 한참 히트했던 그게 감속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들 중에 SPG 같은 이런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상당한 아주 좋은 재료인데 이게 우린 PTS하고 헬성옵틱스 이 종목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가격이 저렴해 가지고 뭡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이거 뭐 거래 정지돼 볼까봐 얘는 뺐고 그래서 우린 PTS 이 종목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고 나서 좀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서 주문 한번 하고 그다음 여기서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계속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뭐 매매는 잘 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시장만 좋았으면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생각이었는데 500만원까지 잡았다가 500만원까지 여기서 추가로 300 더 잡아가지고 500만원까지 잡았다가 마지막 종가에 300을 줄였습니다. 시장이 미국 선물지수가 막 내려가길래 걱정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시장이 급락해 버리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는 좀 탄탄한 편이니까요. 근데 일단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불안해서 일단 비중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 요것도 거의 뭐 마지막 종가쯤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지수가 빠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시장이 불안해 가지고 이쪽 인버스 지켜보면은 미국 증시가 자꾸 상승해 버리니까 거꾸로 뒤로 자꾸 밀렸거든요, 얘가. 그래서 밀렸는데 이번에는 오늘 올라오는 이 그림이 왠지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제가 잡은 것을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린 PTS를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급락해 버린다면 지수가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가진 우린 PTS가 급락해 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아무리 재료가 좋아갖고 상승할 것 같다 하더라도 지수가 밀릴 때 잘려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는 악재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미국의 금융권에 뭐 심각한 악재가 나온다면 인버스 종목을 이 금액은 대충 한 300만원 잡아도 얘는 움직이는 게 하루에 한 1, 2%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한 2%, 3% 정도. 뭐 급격하게 막 확 빠지면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한 2% 정도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잡아놓으면 2%하면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린 PTS가 이게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한 5% 빠지면 10만원이나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치하려면 조금 많이 잡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얘를 3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다른 종목 잡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도 다 좀 꼬리 달고 밀리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시장 불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지 싶은 종목 하나 잡았고요. 우린 PT에서 잡았고, 그 다음 혹시나 지수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선물 인버스 이거 200짜리죠. 곧버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근데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은데, 인버스를 매수해가지고 수익 올리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다른 종목 매수하려고 해도 시장이 지수가 쭉 빠져버릴까봐 걱정되니까,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돌발 사태에 급락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손실 나도 이게 그 올라가가지고 손실을 많이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해치 차원으로 그냥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최악의 상황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우린 PTS가 못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도 손실, 여기서도 손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건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인버스 잡아놨고요.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 안전하다 싶으면 내일 또 바로 이걸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급등락을 해서 테마 쪽도 지금 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 주말 동안에 에코프로 이거 금감원인가 어디서 조사 들어간다는 뉴스 나와가지고 되게 불안했는데요. 아침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거 갭으로 떨어져 갖고 쭉 밀렸는데 이걸 틀어 올려 갖고 상승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에코프로다 이런 느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전 지주들이 그 바람에 다시 반등하는 느낌이 나와 버렸습니다. 돈이 312님도 올라갔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돌고 있는 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게 2차전지로 또 들어버려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도는 게 2차전지 가고 있다가 얘 주춤할 때 로봇 관련주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로봇도 조금 대장들이 밀렸죠. SBB테크 밀렸고 그나마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 이제 자리 지켰고 나머지 종목들 다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쉬는 상황이었고 돈이 다시 2차전지 쪽으로 왜냐면 그 에코프로가 급락해버리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이거 땡겨 올려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즉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다 뒤로 밀렸죠. 이수페타시스도 AI 쪽에 분류되다 보니까 같이 내려온 거고 로봇 관련주는 그나마 그 기존 올라갔던 것들은 쉬는 분위기고 신규로 우린 PTS 이런 정도 종목이 살짝 반등 나오는 느낌이 상승 나오는 느낌이고요. 화장품 쪽은 그 마스크 해제 재료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강하게 못 올리고 그냥 나오는 정도 대충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주말 동안에 진짜 이번 주에는 베팅을 한 300만원씩 쳐가지고 승부를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다지고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제 예상과 다르게 그냥 그 시장이 힘이 없이 쭉쭉 밀리는 그림이 나와버리니까 선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재정비해가지고 시장이 좋아질 때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100만원 3등분 이렇게 안하고 바로 10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 추가로 200만원 해갖고 한 300만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한 500만원까지 비팅을 해가지고 그 어느 쪽으로 되든지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런 물론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게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시장은 이 정도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진짜 힘드네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